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들 정말 알기 쉽게 쏙쏙 유익한 정보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개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도 알차게 이 시간 꾸며주실 세 분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세 분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게 될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위험과 보험.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는데요. 자, 위험한 상황에서는 보험이 최고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우선 보험 자체가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무분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발생률이 높은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예측을 한 다음에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이런 것들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험료들이 보장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높다라고 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좀 보장 받을 확률이 좀 높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위험률에 대해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보험은 약간 우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산을 딱 들고 나갔을 때 날씨가 좋으면 뭐 끄떡없지만 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산을 쫙 펼치면 되니까. 자, 보험과 위험,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산 뒤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펼쳐져 있네요. 우산 밑에 사람도 있고 집도 있는데 네. 우리가 보험학 개론이잖아요. 네. 개념적인 걸 일단 말씀드리면은 위험하고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뭔가? 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급격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이게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 안에서 누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보험이고요. 네. 위험은 말 그대로 이제 사고잖아요. 근데 사고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죠. 갑자기 우연하게 급작스럽게 오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든가 갑자기 또 사고가 난다든가 네. 또 갑자기 또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보험인데 크게 보험은 사망에 관계된 거, 또 질병에 관계된 거, 상해에 관계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에 보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선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계속적으로든 경제 활동을 잠깐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안전벨트를 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49세 암이 왔네. 그러면 슉 피하고. 68세는 뇌출이 또 왔네. 이렇게 해서 슉 피하고. 네. 잘 어떻게 피하시네요. 하지? 네, 이렇게 피할 수만 있다면 네. 질병이 온 전에 나는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들 무병장수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통계치를 좀 살펴봐도요.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의 신생아 수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또 매년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암 진단을 받는 암 환자 수도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만큼이나 암 환자들이 발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암 환자들도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왠지 암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30만 명의 암이 항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살고 있죠. 그런 분들이 30만 명씩 실제로 매년 네.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험에 아무런 이렇게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뭐 내가 수술하랴, 입원하랴, 요양하랴, 뭐 로봇 수술이니 양성자 치료니 또 요즘은 내 뭐 컨디션이나 몸에 맞게 약을 좀 따로 제작해서 뭐 후유증도 좀 없이 좀 좋은 약 먹었으면 좋겠어라는 약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내가 조금 고급 의료기시나 고급 치료를 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맞아요. 정말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술의 분배급차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개복술, 배 열어서 수술하고요. 개두술, 머리 열어서 수술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말 고급진 의료기술을 선택을 할 수 수술하면 또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게 있는 건데 또 두 번째로 조금 가장 저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는 내가 암에 진단됐지만 내일 당장 우리 와이프도 밥 먹어야 되고 그치. 우리 애기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 집도 대출, 차도 대출인데 그리고 이런 생활비 다 해야 되면 그래 난 가자니까 출근해야지 라고 하면 내가 내일 당장 출근을 할 수 있나? 나는 암 환자인데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경제 생활이 완전 마비되는 거예요. 가장이. 그렇기 때문에 매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천만, 5천만의 큰 진료비와 또 매달 3, 40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들을 모두 나에게 한꺼번에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정말 아주 휘청휘청거리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정말 큰 재배, 큰 사고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가족들의 모두 인생까지 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것은 조금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네. 우리 장민희 전문가님은 결혼하셨어요? 저 아직 미혼입니다. 아니, 전에는 결혼하셔 애가 셋 있는 줄 알았어요. 가장의 입장을 너무나 절실히 대변을 하셔서 네네. 아직 미혼이신데 이렇게 실제로 너무 공감을. 많이 봤어요, 사실. 보셔서 안타까운 분들은 그래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보험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보험은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수만 가지 위험을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다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수준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서 불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서 그 가진 사람들끼리 그걸 나눠서 모아서 기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가입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상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암이다. 암을 보장받으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든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내 경제 사정에 맞게끔 담는 거예요. 그게 보험 설계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복잡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서 모든 영역 중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경제력 한도 내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담아서 이게 내가 가성비가 좋게끔 가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보험 가입의 목적이거든요. 네. 내 경제 사정과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또 내력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암 내력이 있다 그러면 암 보험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매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험은 기성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이 좋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드는 것보다는 맞춤복,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요. 저도 이렇게 딱 맞춤, 나에게 어울리는 보험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셔츠도 딱 맞춤 셔츠 입으셨네요. 맞습니다. 제 이야, 체형에 맞게. 네, 딱 맞아요. 이게 29세 남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경제적 상황과 뭐 유전학적 요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셨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마다의 보험 차이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험회사는 크게 땡땡 생명이라는 생명보험사와 뭐 땡땡 손해, 땡땡 화재, 땡땡 회사처럼 손해보험사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원초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회사고요. 네. 땡땡 손해 같은 손해보험사들은 원래는 건물이라든지 선박, 뭐 자동차 같은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에 대한 질병이나 뭐 상해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다루는 상품, 각자의 영역에서 다루는 보장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내가 조금 알맞게 잘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것이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인데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손해보험사는 상해로 인해서 죽으면 나오는 거고 질병에서 죽어도 나오는 게 있지만
절대적으로 큰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건 생명보험사예요. 네. 일반 사망, 그러니까 원인과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사망을 해서 사망에 대한 확인서만 확인이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심지어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범위나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험에 맞춰서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보험이 왜 중요한지 저는 가끔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약간 우픈 얘기지만 이게 우스갯소리로 아프고 늙어지니까 뭐 아들, 딸, 자식보다 보험 하나 들어둔 게 좀 든든하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느끼긴 하지만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씁쓸하더라도 잘 준비를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이세요. 네. 이 5,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잘 준비해놔야 된다 해서 그 나이에 여력이 조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재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20, 30대 분들,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의 자제분들이 있으신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네.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5, 60대 분들하고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 보험을 마치 선물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하시죠. 내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치, 보장도 크게 빵빵하게 풀 보장으로 내 보험보다 더 비싸게. 그치, 그치. 근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 아이가 보험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 부모가 보험료를 내주는 거고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 시점까지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까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보험은 해약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랑하는 방향성을 조금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인생 선배이신 5, 60대 가입자분들의 이런 그 경험칙을 조금 존중해 주시면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꼭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잘 가입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물려주면은 엄마가 10여 년 동안 보험을 정성스럽게 부어가지고 독립할 때 물려줬는데 자녀가 그거를 가지고 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들 욜로족 아시죠? 네. 자기만 알고 현실만 중요하고 그래서 미래가 어딨냐? 그걸 깨요, 보험을. 깨서 뭐 차 살 수도 있고 옷 살 차는 못 수도 사고 대부분 해외여행 갔다 오시더라고요. 해외여행. 예,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보험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근데 지금은 젊으니까 사실 보험에 대한 니즈가 거의 없으세요. 보험 그 병에 걸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쭉 그쵸, 가다가 어리니까.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성장해서 40, 50 넘으면 그때 이제 필요하네라고 가입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거나 보험료 굉장히 비싸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보험을 잘 가입을 하고 이걸 100세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보험이 진짜 막연하게 있으면 좋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시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바로바로 체크해보는 보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항목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전문가분들께서 좀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자,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주세요. 네, 만장일치로, X? 그렇다면 보험 가입이 된다는 말씀? 네, 돼요. 아프시면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이분들은 뭐냐면은 네. 완치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네.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완치가 돼야지 건강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할 텐데 완치가 안 되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간편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을 드시는 분도 가입이 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이제 유병자 보험 종합보험도 나오고 또 작년부터는 실손의료비도 유병자 실비보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는 좀 할증이 되지만 네.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 보험이 가입이 되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돼서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한 50살에 병에 걸려버렸고 보험 가입이 안 되면 50년 동안 보험을 없는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나라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하는 추세고요. 네. 보험회사에서도 유병자지만 조금 할증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좀 큰 병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갈수록 좋은 보험은 없어질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보험이 생기기도 하네요. 사실은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가 뭐 고지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보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혈압이나 고지혈 등의 약을 처방받으면요. 약봉투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약봉투? 네. 뭐 그냥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아 약봉투 보면은 요즘 약에 대한 성분이 어떻고 며칠치를 맞아요. 먹어야 되고 있어. 요즘은 그렇게 다 기재가 돼서 약봉투를 받아요. 네. 이러한 약봉투 하나만 있더라도 뭐 어렵지 않게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받아볼 수 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같이 뭐 3개월 이내에 뭐 진단이 있었는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그냥 쉽게 가입하는 건강보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약 먹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만 조금 할증을 해줘. 대신에 똑같은 조건을 가입을 해줘. 이렇게 심사가 가능한 회사도 작지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험을 알아보실 때 그냥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입하고 내가 돈 조금만 더 내고 동일한 혜택 가져갈 수 있는 네. 이러한 보험도 한번 알아보시면은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아프다고 해서 보험 가입 거절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거절이 안 되고요. 네. 일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고지 의무가 좀 까다롭잖아요. 네, 고지할 게 많잖아요. 근데 간편 보험은 고지할 게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재진단을 받은 게 있냐, 네. 뭐 진단을 받은 게 있냐, 최근 2년 안에 수술이나 입원 받은 게 있냐,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암 걸린 진단 받는 게 있냐. 요거만 아니면은 웬만한 건 다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제도는 조금씩 나아질 거로 봅니다. 네, 아우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 체크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은 동일한 보험이다. 동일할까요? 이름부터가 다른 것 같은데. 자,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만장일치로 X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이름부터가 다르거든.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은 동일한 보험이 아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름부터 다른데 어떻게 같은 보장이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치매보험은 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고 간병보험은 치매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이름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보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상해 질병 간병, 장기 간병비 아니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그리고 장기요양 진단비 1에서 4등급,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등등. 그러니까 흔히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방송 보시고 간병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간병보험 주세요 하면 치매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보장에 대한 명칭 또한 다르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런 형태들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장이 나한테 적합한지 지급되는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보장 이름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병보험하고 치매보험이 있을 적에 네. 치매보험이 굉장히 보장 폭이 좁고 또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등급으로 치면 CDR 등급 1, 2, 3등급은 보장 안 해주고 1, 2등급은 보장 안 해주고 네. 3, 4, 5등급까지 중증 치매만 보장해 주다 보니까 중등도 치매만? 그렇죠. 굉장히 또 보험료 비싸고 네. 보장도 좀 약하니까 이거를 간병비 보험으로 권해서 네. 치매보험 대신에 간병비 보험으로 많이 가입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졌어요. 치매보험이. 보험료 한 반 정도로 다운되고 CDR 등급 1등급부터 약간 가벼운 치매부터 경증 치매부터 다 보장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중증이 되면은 3등급이 되면은 평생토록 월 얼마씩 1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보험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매보험이 좋아졌다 보니까 이제는 간병비 보험을
그 대신 선택해 들었던 부분을 다시 치매 보험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어중간하게 치매를 목적으로 간병비 보험을 비싸게 내고 계시거나 보장이 좀 약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그 치매 간병비 보험 같은 걸로 바꾸는 것도 한번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 맞는 말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X. 아니, 비갱신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왜 답변은 또 X예요? 응? 저희도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준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갱신형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네. 이 보험 상품 자체가 표준화 실손으로 변경이 되면서 어느 보험회사를 가입하던 가입한도와 보장 내용이 같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손해율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갱신 시 인상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의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회사는 언제는 보험료를 많이 올린다거나 계속해서 꾸준히 너무 이제 아프셨던 분들을 받아주지 않고 건강한 가입자만 받아줬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는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항상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회사로 선택하려면 갱신율 관리를 잘하는 회사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손보험은 또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갱신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갱신형인데 이렇게 조금 많이 실손보험 비갱신도 있지 않아요? 라고 좀 많이 헷갈리시는 네. 이유가 옛날에 이렇게 보험이 판매됐을 때 그냥 실비보험만 따로 판매가 된 게 아니라 종합 형태의 보험에 실손보험이 같이 끼워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20년만 내고 80세까지 받는 거야. 20년 내고 100세까지 받는 거야. 라고 알고 가입했는데 그 안에 갱신형 실손 의료비라든지 갱신형 특약들이 섞여 있던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실 때 그냥 여기 20년 써 있네.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특약 하나가 실비는 당연히 갱신형일 거고요. 그 외에도 갱신형 특약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럼 이 갱신형 보험은 도대체 몇 세까지 내야 되고 보험료가 몇 세까지 오르는 거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이 팩트가 네네. 사실 뭐냐면은 실비보험이 비갱신형이 있다고 옛날에 판매를 했었어요. 일부에서. 왜 네? 그랬냐 하면은 실비보험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다 갱신형인데 네. 여기에다가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돈을 미리 땡겨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실비보험인데 적립금을 3만 원 넣어가지고 5만 원에 갖고 있다.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면 그 3만 원에서 떼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합리하죠. 왜 돈을 미리 땡겨갖고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거를 마치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처럼 비싸게 보험을 판매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건 안 돼요. 네. 적립금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딱 보험을 열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갱신형이 아닌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 적립금이 웬만 원 딱 붙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뻥튀기가 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저 빨리 집에 가서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이 팩트 체크로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